강릉고가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해 무릉계곡 입구에서 배틀바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등산로가 개설돼 다음 달 개방됩니다. 아직 6월인데도 벌써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척국도 38호선이 지난 201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일부 구간은 4차례 반발로 2차로로 남아있어 올해 개통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는 강릉고등학교가 황금사자기 결승에 올라 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 현재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목동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74회 황금사자기 결승에 오른 강릉고등학교는 김해고등학교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7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릉고가 김해고를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1회 초 선두 타자 안타 등을 묶어 선취점으로 경기를 시작한 강릉고는 1회 말 김해고의 반격에 한 점을 내줬습니다. 1회 말 점수를 내주자 강릉고 최재호 감독은 바로 초고교급 자완 김진욱 선수를 구원투수로 올렸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김진욱 선수는 빼어난 구위와 정확한 제구를 무기로 김해고 선수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1975년 창단된 강릉고등학교 야구부는 현재 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강원도로 넓혀도 도내 고교야구단이 전국대회 정상에 오른 적이 없어 강릉고의 정상 도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릉고는 지난해 청년기와 봉황대기 결승에 오르며 정상 문턱을 두드렸지만 두 번 모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 현장 응원이 불가능해지면서 강릉고 동창생과 시민 등은 이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 모여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구장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무릉계곡은 지난 1977년 국민관광지 1호로 개방된 유명 관광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릉반석과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등산로만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등산길이 개설돼 다음 달 개방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배틀바위 등산길을 다녀왔습니다. 무릉계곡 매표소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돌계단이 보입니다. 동해시가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배틀바위 등산로 입구입니다. 배틀바위까지는 왕복으로 1.8km로 경사가 심한 구간은 완만한 길을 만들고 돌계단과 나무계단이 설치됐습니다. 무릉계곡 입구에서부터 배틀바위까지는 1시간가량이 걸립니다. 무릉계곡이 관광지로 개방된 지 40여 년 만에 추가로 등산로가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위는 비단을 짜는 배틀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상에서는 동쪽으로 멀리 동해안이 보이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무릉계곡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배틀바위에서 비단을 세 필 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 올라왔는데 이제 밑에서 보기에 바늘구멍이 있는 그 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걸 보고 배틀바위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전설이 생각나면서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릉계곡 일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는데 지난해 산림청과 동해시가 친환경적으로 산림구역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등산로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배틀바위에서 두타산성과 수도골, 박달령까지 무릉계곡 남쪽 능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이야기가 있는 길,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노선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배틀바위 등산로는 현재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아직 6월인데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했던 장날과 달리 폭염 탓인지 손님들이 확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얼린 물통까지 목에 얹어 더위를 식혀봅니다. 아침에 구워놨는데 꿀래니까는 꿀 수가 없어가지고 더워서 못 굽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주말 사이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는 게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니까 그냥 답답해 죽겠고 장사도 안 되는데.
선별 진료소에도 코로나 확산 분위기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료진들도 폭염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수가 되어 있고 긴팔 가운이다 보니 바람이 통하지 않고 해서 굉장히 덥고 하루하루 좀 사실 힘들긴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농작물도 축 늘어지고 말라가고 있지만 나가 일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새벽에만 나가요. 그리고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나갔다 더위 먹고 쓰러지면은. 오늘 영월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는 등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영월을 비롯한 일부 시군의 경우 6월 기온으로는 기상관 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폭염이 해소될 정도는 아닙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다 모레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에 있는 국도 38호선이 지난 201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2차로로 남아 있습니다. 노선에 들어가는 사찰의 반발 때문인데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도 확장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과 태백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입니다. 곧게 뻗은 편도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확장하지 못한 구간이라 예전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옆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9년 만인 2016년에 대부분의 구간을 개통했지만 중간의 3.1km는 여전히 2차선입니다. 확장 노선에 부지가 걸리는 사찰이 환경 영향과 보상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강행 시도가 있었지만 거센 저항에 막혔습니다. 도로 당국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사고도 많이 나고 시민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 차질이 장기화하는 데는 허술한 행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주민 의견을 적법하게 청취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도로구역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토지 보상이나 수용 절차를 매듭지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은 빨라도 내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6.25 70주년 기념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이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안당국의 비상에 걸렸는데요. 사상 처음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양구군. 최전방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찰이 24시간 배치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관련해서 검문 검색 있으니 혹시 협조 가능하실까요? 강원도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을 중심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대북전단이 한 번도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고성 대진항에서 쌀이 든 페트병 1000개를 물에 띄어 보내는 행사가 추진됐다가 경찰의 저지로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을 전후로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소식에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접경지역 마을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전단지가 뿌려져서 저 산에 막 풍선 전단지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요새 들어와서 하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공고했습니다. 만약에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북측의 거기에 따른 행동, 특히 2014년도에 총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전후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마실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환승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8월 옥계면을 시작으로 12월 사천 연곡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주문진읍과 왕산, 성산, 구정, 강동면 등 5개 읍면에 마실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3시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무제한 환승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한 번만 요금을 내면 하루 종일 무료 환승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폐광지역 시민단체가 시효 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일명 폐특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폐특법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폐광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폐특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한 차례씩 모두 10주간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배포합니다. 공추위는 앞으로 책자 발간과 간담회, 폐광지역 합동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강원영동 창사 52주년 기념식이 오늘 강릉방송국 공기홀에서 열렸습니다. 최중억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지역 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고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방송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10년, 20년 근속한 사원들과 회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사원, 협력 관계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강릉시가 경관 개선을 위해 조직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강릉 북부권 실내 수영장 조성과 포남동 빗물 펌프장 증설 등에 관해 관광 문화도시에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모두 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도시의 건축물 디자인을 통합 관리합니다. 강릉시가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숙박업을 하는 업주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릉시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열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영 의원은 강릉시의 불법 숙박업 적발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징수율이 49%에 그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행 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관련 조례를 서둘러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일주일 만에 69%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신청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요일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환했습니다. 또 토요일인 오는 27일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강원랜드가 스마트폰 과다 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노력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부터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이원 힐링 캠프를 운영하며 스마트폰 과다 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선에서 생산되는 수제 맥주인 아리비어가 2020 한국 우수 브랜드 평가 대상에서 식품 브랜드 수제 맥주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창업한 아리랑 브루어리는 페일에일, 스타우트, 밀맥주 등 6종의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폐광촌의 애환과 희망을 맥주에 담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의원이 다시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